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되었습니다. 국민의 선거로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체포된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체포가 되는 경우는 대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찬탈자들에 의해서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선택으로 권력을 위임받아 국가 원수 자리에 앉는 사람, 대통령. 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병을 구속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분명히 비판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욕도 많이 먹었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옹호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탄핵 소출당했고 직무가 정지된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비상계엄권은 이걸로 일단락이 된 문제였죠. 하지만 그 이후 상황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천만에요. 곧 범죄자로서 공직 출마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을 하루빨리 대통령 자리에 앉히고 싶은 민주당은 폭주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 이후 일이 자기들 생각만큼 수월하게 풀리지 않자 이번에는 그 권한대행마저 탄핵시켰습니다. 우리에게 정권을 내놓지 않으면 온 나라를 마비시키겠다는 듯한 그런 태도로 이미 수십 번의 탄핵을 남발해온 정당답게 기꺼이 힘을 휘두르며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걸 치워버리고 끌어내렸죠. 그런 그들은 현직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시키고 싶었습니다. 그의 신병을 구속해 온 국민 앞에 전시하며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죠. 우리가 곧 정이라는 그런 오만한 메시지와 함께요. 그래서 그들은 내란이 있었다고 떠들기 시작합니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내란과 외환이니까. 이를 위해 심지어는 북한 도발에 원점 타격을 지시한 것도 외환이라는 식의 그런 프레임까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가 차원에서의 더 큰 아픔과 혼란을 원하는 게 누구라고 보십니까? 진짜 내란과 외환이 있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민주당의 이런 폭주를 정당화해주는 건 아닙니다. 좌우 진영 논리,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체포를 당하는 그런 비극이 기어이 벌어지고야 만 겁니다. 사상 최초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국민 심판으로 정권을 잃자 기어이 또 탄핵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정치 행위를 통해 대통령을 또 감옥에 보내려고 하고 있죠. 탄핵안 가결과 대통령 직무정지로 일단락이 된 문제인데도 국가 일상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기어이 이 사태를 더 키우고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상처가 되든 자신들에게는 정치적 이익이 되니까요. 한국 역사에 지워질 수 없는 상처가 된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974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미국 역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캠프 측에서 워싱턴 DC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던 민주당 사무실을 불법 도청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입니다. 닉슨 대통령은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며 백악관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어왔지만 사실 닉슨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축소 은폐에 관여까지 했다는 증거가 드러났죠. 미국 국민들은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이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올 때까지 무려 2년을 차분하게 기다렸습니다. 민주당 사무소에 침입해서 도청 장치를 설치하던 닉슨 쪽 인물이 현장에서 붙잡힌 시점부터 무려 2년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한다는 점이 한국 정치 상황과는 퍽 다르죠. 증거를 통해 닉슨의 죄가 분명히 밝혀진 시점, 미국은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닉슨 대통령이 자진해서 하야하되 죄를 묻지 않고 사면해주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끌어내려지고 심지어 체포까지 되는 일은 미국 역사에 너무나 큰 아픔이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였습니다. 닉슨에 이어 대통령이 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닉슨을 사면한다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양심은 제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미 끝이 난 이야기의 책장을 계속 다시 열어젖히는 그런 악몽을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 의무는 그저 국가적 안정을 선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쓰는 것입니다. 훗날 포드 대통령은 본인에 져서 화해의 시기에 당시 상황을 회고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전임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증오 어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용서는 미국 전통의 뿌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닉슨 전 대통령이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스러웠던 건 미국이라는 나라의 건강이었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끌어내려지거나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한 미국. 그건 닉슨에 대한 충성 같은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었습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탄핵을 당해 끌어내려지고 심지어 감옥에 가는 건 그 나라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됩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큰 상처이자 그 국가의 수준과 위상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반복된 불안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기도 하죠. 좌우 정치 진영을 떠나 이 나라의 일원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환호작약하는 사람들을 보며 강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상대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짓밟고 범죄자로 만들어 모욕을 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저는 지금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게 애국심은 아닐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원재였습니다.